안녕하세요. 아이쌤입니다. 오늘도 고전 독서 토론 모임을 했습니다. 오늘은 1시간 더 당겨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고전 독서 토론 모임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독서 토론한 책은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전집 마지막 권 새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새라는 작품은 아테나의 두 현실 도피주의자가 있습니다. 페이세타이로스와 에우엘피데스인데요. 아테나의 생활 방식과 광적인 재판 열기에 한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 변신한 테레우스에게 찾아가서 혹시 살만한 곳이 없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테레우스가 추천해준 나라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페이세타이로스가 기반한 제안을 합니다. 새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공중에 성곽도시를 세우고 인간들이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의 연기를 가로채므로써 인간과 신을 동시에 지배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인 새들의 코러스가 설득됩니다. 그래서 페이세타이로스와 에우엘피데스는 재빨리 구름볶음나라라는 도시를 건립합니다. 그러자 온갖 불청객들이 찾아와 귀찮게 굽니다. 마침내 신들이 사절단을 보내 협상하게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페이세타이로스는 신들과 새들이 화해하는 가운데 제우스의 왕호를 인수하고 제우스의 딸 바실레이아 공주와 결혼하여 최고신으로 추대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독서 토론한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희극 작품이 다 처음에는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독서 토론을 해가다 보면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이 새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라는 거지? 도대체 구름볶음나라를 건립한 이유가 뭘까? 혹시나 이상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그 이상적인 국가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들었던 겁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은 510쪽에 1430행에 있는 문장입니다. 밀고자가 와서 날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가 하는 일이란 말이요. 말해보시오. 젊은 나이에 이방인들을 밀고 하고 다닌다는 거요? 소송을 꾸미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갈 떳떳한 직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직업도 어떻게 생각하면 날개를 다는 거라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노력하지 않고 조금 쉽게 편하게, 특히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직업으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직업을 권해줄 때 나에게도 좋고 또 다른 사회에도 유익하고 이런 직업일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또 마음에 드는 문장은 438쪽에 127행에 있습니다. 후투티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시에서 가장 살고 싶소? 그렇게 말하니까 에우엘피데스가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나라였어요. 이른 아침에 친구가 찾아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올림포스의 제우스의 맹세코, 여보게,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들르게. 괴로운 피로연이 있으니까 거절하지 말아주게. 자네가 거절한다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지 말게. 자, 일상적인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대문 두드려서 여보게,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들르게. 괴로운 피로연이 있으니까 거절하지 말아라. 거절하면 나도 네 어려울 때 안 찾아간다.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늘 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이어서 또 페이세타이로스가 나도 그와 같은 일을 좋아해요 하니까 후투티가 묻습니다. 어떤 일 말이요? 페이세타이로스가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잘생긴 소년의 아버지가 길에서 나를 만나 무슨 모욕이라도 당한 듯 나를 이렇게 나무라죠. 이봐, 스틸보니데스, 그래, 잘하는 짓이다. 내 아들이 목욕하고 체육관에서 돌아오다가 자네를 만났는데 자네는 키스도 해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데려가지도 않고 우리 집안의 오랜 친구인데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장면도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친한 그 친구가 챙겨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 잘하는 짓이다. 내 아들이 목욕하고 체육관에서 돌아오다가 자네를 만났는데 자네는 키스도 해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데려가지도 않고 스킨십도 안 해주고 우리 집안은 오랜 친구인데도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서운함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일상적인 어떤 감정까지도 잘 이렇게 표현되고 서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사는 맛이 나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삶이 누려지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이거를 이상적인 도시로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나누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구름뻐꾹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구름뻐꾹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 국가가 아닐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국가에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새들에게 먼저 설득을 합니다. 새들은 신들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우월한 직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들인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내는데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는 그런 새들인지 알아차리고 힘을 합치면 신들보다 더 훌륭한 직위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다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신들이 보는 사절단을 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왜 새들이 더 자기들보다 더 우월한지, 중간에 구름뻐꾹 나라를 왜 건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설득을 해냅니다. 결국은 페이세타이로스가 새와 신들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제우스의 왕호를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딸 바실레이아와 결혼하고 나서 최고 신으로 초앙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 이상국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그 국민을 지도하는 권력청, 국민들이 새들이라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또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간을 잘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는 무지한 국민들을 끼워쳐주고 또 힘을 합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만 누리려고 할 때 맞서서 대항할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이 있는 그런 도시, 국민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이상적인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 일대 이상국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에서는 참 불가능한 일일까? 왜 현실에서 안 되고 구름뻐꾹 나라라는 하늘에서의 공간에 그런 구름뻐꾹 나라를 건립했을까?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그 이상국가 구름뻐꾹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고 구름뻐꾹 나라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각자 노력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세타이로스에게 와가지고 날개를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어떤 날개를 받고 싶은지 요청하고 싶은지 그런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저는 솔개와 같은 그런 날개를 달라고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개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50세 이후 60세 되기 전에 그런 갱생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거든요.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다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날개 깃털도 다 뽑아버리고 다시 돋아난 그 부리로 또 깃털로 새로운 몇십 년의 세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까지를 다시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갱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솔개는 죽어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도태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지금 60이 다 됐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적응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저는 갱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부트 스터디 팀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열심히 읽고 같이 독서 토론도 하고 또 MKYU에서 1년 동안 김경 따라하기 그 과정에서 제시하는 그런 숙제를 같이 하면서 함께 자기 자신을 열심히 알아가고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갱생의 길이 아닐까, 솔개의 갱생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고전은 도전이다. 제게는 고전이야말로 정말 갱생의 과정이고
도전의 과정입니다. 혼자 읽으면 이게 감도 와닿지 않는 이 고전을 같이 읽다가 보면 조금씩 안개가 걷히는 것 같고,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고전을 쓴 건가? 정확하지는 아직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짚히는 데가 있고요. 한 80, 90%쯤은 알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전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읽은 걸 사람들이랑 공동 탐구하면서 하나씩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읽을 고전이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책도 굉장히 어려운 고전일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공동 탐구하는 우리 그 동료들이 있으니까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고, 또 제가 깨달은 게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